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지난 29일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두 번째 국정 브리핑을 갖고 연금개혁 방안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히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연금 개혁안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언제 시행되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4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33만 4,810원이며 내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8,700원 오른 34만 3,510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 3년 동안 매년 1만원 정도씩 인상하다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에 40만원으로 자연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행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그동안 정부 여당이 줄기차게 주장해온 선택적 복지를 앞세워 40에서 50%까지 줄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했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현행 70%는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수급 시 생계급여가 깎이지 않도록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현재 공적연금에 존재하는 연계감액 제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 노령연금 연계감액, 생계급여 연계감액이 그것입니다. 먼저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2024년 기준 50만 2,200원 이상 받으면 기초연금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이고, 노령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가입해야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을 받을 시점이 되었을 때 임대사업이나 근로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최대 5년간 국민연금의 50%까지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계급여 연계감액은 생계급여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를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번에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은 바로 이 생계급여 연계감액에 대한 것으로, 기초연금의 목적은 중산층과 서민의 노후소득을 강하게 보장하자는 것인데,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의 감축이 일어나는 문제가 있었다며 중첩되더라도 다 받게 해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생계급여 연계감액을 폐지하는 것은 최빈곤층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정부 말만 믿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해온 온 국민을 기망하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노령연금 연계감액에 대한 폐지 내용이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에서 빠진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 개혁안입니다.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의 3대 원칙으로 지속가능성, 세대 간의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국민연금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입니다.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발표된 보험료율 차등 인상안은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연금보험료율을 인상해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보험료율의 일괄 인상은 세대 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고, 중장년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현행 보험료율 9%를 낸 기간이 길기 때문에 생애 보험료율이 청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므로 보험료율 인상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목표 보험료율 도달 시까지 장년층은 매년 1% 인상, 청년층은 매년 0.5%씩 인상해서 세대 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정부의 보험료율 세대 간 차등 인상안은 중장년층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고용시장에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중장년층으로서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55세에서 64세 임금 근로자 가운데 임시고용 근로자 비중이 34.4%에 달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입니다. 정부는 연금 운용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납부액과 수급액을 경제 상황에 맞춰 수시로 바꾸는 자동 안정화 장치의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자동 안정화 장치란 국민연금의 급여가 물가, 은퇴 시기, 기대 수명, 출산율, 연금 재정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만들어진 장치로서, 물가가 오르면 급여가 오르고 기대 여명과
경영과 재정이 악화되면 급여가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최근 국민연금연구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 안정화 장치를 시행할 경우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17% 정도까지 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인데요.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자동 안정화 장치는 청년과 미래 세대의 국민연금 급여액을 깎는 제도인 만큼 대통령의 세대 간 공정성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연금제도가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득 대체율을 더 깎는 자동 안정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이자 국민연금 제도의 신뢰를 더욱 하락시키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국민연금 지급의 명문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국정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밝힌 연금개혁에 대한 내용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초점을 맞춘 모수개혁에 치중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여론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다고 평가하며 22대 국회에서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제출해서 논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의 이번 연금개혁안은 모수 조정을 통해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 운영 수익률을 제고시키고 자동 안정화 장치 도입으로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산 시점인 2055년보다 30년에서 40년 이상 늦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9월 4일 보험료 인상법과 소득대체율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포함한 국민연금개혁 정부안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후 정부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소야대의 얼어붙은 현재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번 연금개혁 정부안은 어떤 최종안으로 합의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고, 그 과정 또한 지난 21대 국회보다 훨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개혁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연금개혁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정말 중요한데요. 부디 정치권의 이득을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 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